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서 C++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조길철입니다. 오늘은 어렵다는 포인터, 저번 시간에 쉽게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쉽게 이해했을 거라 가정하고 포인터와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두 개가 왜 같이 쓸까요? 두 개는 같이 쓰고 같이 씀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포인터와 배열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활용법으로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포인터하고 배열은 메모리에 올라가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같이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포인터와 배열이 상호 교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1차원 배열은 상당히 쉽지만 고차원 배열, 즉 2차원 배열 이상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들으시고 기본적인 개념, 즉 근본 원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해하셔야지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만 완벽하게 하시면 굉장히 쉬운 걸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들으시고 오늘의 목표가 무엇인지, 배열과 포인터가 무엇인지, 배열과 포인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과 포인터는 섞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 C 언어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어렵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개념만 이해한다면 이 부분만큼 쉬운 것도 없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배열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배열은 int, array, 4개, 1, 20, 30, 40. 이 구조가 어떻습니까? 원소는 0, 1, 2, 3이고 10, 20, 30, 40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포인트도 복사해 볼까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 int x는 5, int 포인트 p는 %x, x는 10, 포인트 p도 뭐가 됩니까? 10이 됩니다. 두 가지를 이해하셨다면 이거 두 개를 엮어서 사용한 겁니다. 중요한 건 또 무엇이냐면 배열의 이름은 일종의 포인터입니다. 왜? 중요한 게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변경할 수 없는 상수라는 겁니다. 시작 주소 가지고 때문에 포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포인터 상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배열의 이름을. 자, 그래서 핵심은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라는 개념을 꼭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접근이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배열의 이름은 자기 차원의 원소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수 개의 배열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int array 4, 그리고 그다음에 int array 2를 만들고 2와 4, 그 다음에 int array 세 번째 2, 4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소 그려 볼게요. 인덱스 0, 1, 2, 3. 자, 이 array라는 이름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원소 하나, 둘, 셋, 네 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와 4, 2와 4의 경우는 2와 4의 경우는 이 별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array2라는 배열의 이름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배열 array2의 원소는 이거 전체가 하나의 원소, 이거 전체가 하나의 원소가 보입니다. 즉 array2라는 이름으로 접근을 하면 1차원인 요거 두 개가 원소가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열은 자기 차원의 원소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개짜리 볼까요? 이게 뒤에 더한 개 더 있는 구조죠. 자, 그러면 array 3으로 접근을 한다면, array 3으로 접근을 하면 뭐가 보입니까? 이거 전체 하나, 요 다음 전체 하나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 개념만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면 포인트하고 엮더라도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으로 접근하는 포인트 접근법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에서 조금만 더 반복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장에서 연결해요 포인터 연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연산은 우선 배열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배열의 이름을 이해하는 걸 한번 보신다면, 포인트 연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포인트가 아니라 배열 이름도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보면 될 게 int array 1, 4라고 봅시다.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0, 1, 2, 3이고 여기 10, 20, 30, 40을 넣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array 1이라는 이름으로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원소 하나, 둘, 셋, 네 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차원의 원소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array1이라고 하면 이별의 시작 주소가 되고, 포인터 array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화살표가 존재합니다. 이쪽 화살표에서 해당 차원의 원소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답이 10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20을 가리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array1은 자기 차원의 원소만 볼 수 있습니다. 단위도 자기 차원의 원소가 단위입니다. 더하기 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 1을 하면 중요한 게 수적인 계산의 더하기 1 개념이 아니라 단위 연산을 합니다. 단위 연산을 합니다. 자, 지금 array1의 단위는 int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rray1의 시작 주소값이 10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array 1의 더하기 1은 얼마가 됩니까? 1001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int만큼 크게 합니다. int는 4바이트이므로 1004가 됩니다. 그러면 array 1 더하기 1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다음 칸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붙이면 array 1 더하기 1은 얼마 됩니까? 20이 됩니다. 같은 원리로 array 1 더하기 2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두 칸을 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포인터 어레이 3이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더하기 3이니까 3칸을 가겠죠. 3칸을 가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됩니다. 한 포인터가 있기 때문에 뭐가 돼요? 그 해당 차원의 원소를 가르치기 때문에 40이 됩니다. 즉 포인터 연산에서 중요한 거는 단위 연산을 하며 가르치는 크기만큼 이동을 한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똑같이 이거를 1차원 했으니까 2차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int array2는 2와 4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저는 값을 임의로 넣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0, 1, 0, 1, 2, 3, 10, 20, 30, 40, 50, 60, 70, 80입니다. 이제부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array2는 뭐만 볼 수 있습니까? array2는 뭐만 볼 수 있냐 하면 자기 차원의 원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ray2로 볼 수 있는 거는 빨간색 표시로 해볼까요? 하나, 둘, 요렇게만 이렇게 된 단위로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array2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시작 주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array2 더하기 1은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 차원의 원소만 보이기 때문에 array2 더하기 1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터 array 더하기 array는 누구를 말하며 이거 잘 안 써지네요. array2 더하기 1은 포인터는 누구를 말하는지 봅시다. 요거를 A, 이 전체를 B라고 보면 이거는 A를 가리킵니다. A. 그리고 이거는 단위 연산을 하니까 누구 됩니까? B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치환을 해볼게요. 포인터 array 2를 x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x는 0, 0, 아이고, 2, 3이 되고 10, 20, 10, 40 값이 들어갑니다. 그럼 계산해 볼까요? 아까 1차원 배열로 똑같습니다. x는 배열의 이름이기 때문에 시작 주소가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인터 x는 뭐가 됩니까? 10 포인터 x 더하기 1은 어떻게 됩니까? 20이 됩니다. 왜? 해당 차원은 자기 차원의 원소만 보이고 그 차원만큼 그 원소만큼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인터 x 더하기 2는 뭐가 되겠습니까? 30 포인터 x 더하기 3은 40이 되겠죠. 자, x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려보겠습니다.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딱 두 가지면 될까요? 포인터 array2는 뭡니까? 10 맞죠? 이거를 풀어본다면 포인터 array2 뭐가 됩니까? 더하기 3는 40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원리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만 만들어 볼까요? 포인터 array 2 더하기 1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얼마가 되겠어요? 50입니다.
포인터 array 2 더하기 1에 더하기 2를 해보겠습니다. 얼마가 돼요? 아래 칸으로 왔고 이것 때문에 더하기 2니까 한 칸, 두 칸을 갑니다. 그러면 답은 70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의 이름을 이용한 포인트 연산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포인트하고 배열하고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난해한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int array 1, 4는 10, 20, 30, 40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int 포인터 p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배열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림으로 그린다면 10, 20, 30, 40이 있고 이거의 이름은 array고 나는 p다. 이거를 가르치고 싶다. 한 걸 만들고 싶습니다. 자, 포인트 연산은 중요한 게 이거 두 개 섞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단위를 통일시켜야 합니다. 1차원은 쉽습니다. 1차원은 배열도 지금 int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터도 단위가 int입니다. 그럼 단위가 같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대로 뭐 하시면 됩니까? 이 값 안에 array 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주셔서 모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인터 p는 얼마가 됩니까? 10 p 더하기 1은 20 20이 됩니다. 포인터 p 더하기 2는 30 그 다음에 더하기 3을 하면 40이 되겠죠. 자, 그리고 포인터 p 더하기 3 40이 됩니다. 이제 또 난해한 게 무엇이냐? 2차원 배열일 경우입니다. int array 2 2 4 좀 값을 좀 그림으로 좀 넣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0, 1, 2, 3, 10, 20, 30, 40, 50, 60, 70, 80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게요. int 포인트 p 자, 그래서 포인트 p에 array 2를 집어넣는 거하고 int 포인트 p에 array 2 0을 집어넣는 경우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거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이거는 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rray 2는 뭐만 보입니까? array 2는 자기 차원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보입니다. 맞죠? 근데 어떤 문제 생깁니까? 이 포인트는 int만 볼 수 있습니다. 단위가 다릅니다. 하지만 array 2의 제로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 배열 하나만 말합니다. 이 배열 하나만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배열은 단위가 이제 int가 됩니다. 그러면 int 단위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면 포인트 p는 10이 되고 포인트 p에 더하기 2를 얼마가 됩니까? 한 칸, 두 칸을 갖습니다. 그러면 30이 되겠죠. 포인트가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는 현상이 p 더하기 4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p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메모리에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배열의 원소는 한 줄로 쭉 이렇게 나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하기 4,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가면 50이 됩니다. 이게 원래 요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꼭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소 표기법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부터 그릴게요. 가장 쉬운 거는 그림이기 때문에 int array to 2와 4를 가정한다면 0, 1, 2, 3, 0, 1, 10, 20, 30, 40, 50, 60, 70, 80입니다. 아까 앞에서는 array to 0 해가지고 1차원 배열을 던져줘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array to라는 이름을 그대로 주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에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array to의 원소는 어떤 겁니까? array to의 원소는 이거 하나, 둘. 즉, 원소가 4개인 1차원 배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 단위를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뭔가는 모르지만 포인트인데 원소 4개짜리를 가리킨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이거를 그대로 써볼게요.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 깊이 이름이 P2라고 치면 P2의 화살표 먼저 하고 원소가 4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하지만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이게 먼저입니까? 이게 먼저입니까? 이걸 먼저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걸 먼저 처리하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혼동이 되겠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1번이 배열부터 처리합니다. 0, 1, 2, 3 야의 이름이 P2고 그 다음에 2번인 포인터 처리해서 해당 원소가 전부 다 포인터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1번, 이게 2번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처리하면 포인터 P2에 4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소를 맞췄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마지막 단위는 int니까 int 포인터 P2에 뭐가 됩니까? 4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해당 차원의 그림으로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서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과 70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뭔가가 있다. 이 10을 가리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다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포인터다. 그리고 원소 4개를 가리키겠다는 뜻이므로 잘 생각해 보시면 포인터 P2는 누구를 말합니까? 포인터 P2는 1차원 배열인 야를 말합니다. 이 녀석을 말합니다. 이 녀석에 다시 뭐 하면 됩니까? 다시 포인터를 해주면 그의 답은 누굽니까? 10이 됩니다. 2차원 배열은 포인터 2개가 필요하고 이거를 받은 포인터 연산 쪽에서도 포인터는 2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0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단위 이 녀석인데 이 녀석을 한 칸 더 내려야 됩니다. 아, 그러면 P2 더하기 1의 포인터가 됩니다. 그러면 50, 60, 70, 80 배열을 말하며 여기서 한 칸, 두 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더하기 2의 포인터를 하시면 녀석의 답은 70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해 만들게요. int array 3이 있고 2, 4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제가 array 3으로만 대입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어 봅시다. 나는 포인터
P다. 야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야의 단위는 이게 두 개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나는 가르치겠다. 무엇을? 2와 4로 이루어진 배를 가르치겠다. 그리고 int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습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트와 배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1차원 배열이 있습니다. 1차원 배열을 그려볼까요? 원소가 4개네요. 0, 1, 2, 3. 안에 값은 11, 22, 33, 44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array i 값을 출력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11 인덱스 때 다르니까 22, 33, 44가 나옵니다. 근데 밑에 포인트식으로 풀어보았습니다. 포인트식을 풀면 포인트 연산이란 게 이루어집니다. 포인트 연산해 보시면 더하기 i가 있죠. 이거는 더하기 1은 진짜 순수한 숫자로 더하기 1이 아닙니다. 단위 연산을 합니다.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포인트 연산은 가르키는 단위만큼 증가합니다. 즉 어레이는 뭡니까? 어레이의 단위는 int가 됩니다. int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어레이 더하기 처음 뭐 됩니까? 0이 되겠죠. 어레이는 뭡니까? 배열의 이름, 즉 배열의 시작 주소입니다. 더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주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붙이면 단위 연산, 즉 단위를 가르치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처음에 1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레이 더하기 1을 봅시다. 더하기 1은 어떻게 됩니까? 더하기 1은 배열의 더하기는 숫자 더하기 1이 아니라 가리키는 단위만큼 증가되겠습니다. 그럼 1로 한 칸 오겠죠. 여기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포인트로 붙이면 뭐 됩니까? 포인트로 붙이면 다시 22가 되겠죠. 나머지도 어레이 더하기 2는 몇 칸 점핑합니까? 한 칸, 두 칸 점핑해서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고 포인트로 붙이면 누가 됩니까? 33이 됩니다. 33이 되고 어레이 더하기 3은 어떻게 돼요? 포인트로 붙이면 우선 한 칸, 두 칸, 세 칸 점핑합니다. 더하기 3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다시 포인트이기 때문에 누구를 44로 말하겠죠. 그래서 44가 됩니다. 34, 위에 더하기 2는 더하기 3은 44.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배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인트와 배열의 관계입니다. 자, 실제 이제 배열을 포인트로 접목하는 겁니다. 원소값 0, 1, 2, 3 값은 11, 22, 33, 44. 아, 나는 포인트다. 단위가 뭡니까? 단위 똑같습니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르칩니다. 맞죠? 어레이의 시작 주소를 받았으니까 시자를 잘 생각해보면 0부터 4까지입니다. i는 얼마입니까? i는 처음에 제로지 않습니까? 제로니까 제로 11 포인트 연산 해도 어떻게 나옵니까? 포인트 연산을 해도 11이 나옵니다. 왜 11이 나올까요? 잘 봅시다. p 더하기 0입니다. 그럼 p는 뭡니까? 시작 주소죠. 여기를 말합니다. 그럼 p는 여기를 가르칩니다. 이게 포인트를 붙이면 뭐 됩니까? 단위니 int만큼 가르치겠죠. 그러면 가르쳐서 4바이트 읽으니까 답이 11이 되죠. 1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해볼까요? 두 번째 거는 인덱스가 1이면 22 맞죠? p 더하기 1입니다. 그럼 p는 p 더하기니까 p의 단위는 int입니다. int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붙이면 됩니까? p의 포인트니까 21을 읽겠죠. 그리고 33, 44가 되겠죠. 그 다음에 p 더하기 1도 한번 확인해 봤고 p 더하기 2는 어떻게 돼요? p 더하기 2는 단위만큼 증가하니까 한 칸, 두 칸을 증가합니다. 그러면 p 더하기 1은 여기 됩니다. 이게 p 더하기 2가 되겠죠. 여기에 포인트를 붙이면 값을 갖기 때문에 33. 그 다음에 p 더하기 3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있습니다. 그러면 P는 원래 여기죠.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리키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P 더하기 3이 됩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붙이면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44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 연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1차원 배열을 포인트로 바꾸는 건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2차원 배열을 바꾸는 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뒤에 실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원 배열을 바꾸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쉬운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잘 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3개짜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2개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값은 11, 22, 33, 44, 55, 66이 되겠죠. 그 다음에 P1이 있고 이건 좀 힘듭니다. 뭔가 이야기가 이게 어떻게 된지 다시 한번 봅시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1번, 이게 2번입니다. 왜? 갈로 순서대로 하니까. P2 나는 뭡니까? 나는 포인트다. 누구를 가리키겠다. 2번 원소 3개짜리 배열을 가리키겠다가 돼요. 그러면 P2의 단위는 뭐가 됩니까? P2의 단위는 원소 3개인 배열입니다. 원소 3개인 배열이 단위가 됩니다. 다시로 돌아올게요. 자, P1은 어레이의 제로라고 했습니다. 어레이의 제로를 하면 이거를 말합니다. 맞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열.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배열은 자기 차원의 원소만 볼 수 있다 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차원 배열은 1차원만 볼 수 있고 3차원 배열은 2차원만 볼 수 있고 4차원 배열은 3차원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레이 제로는 뭡니까? 어레이 제로는 이거 전체를 말합니다. 맞죠? 이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1차원만 보게 되죠. 1차원의 단위는 int가 됩니다. 그럼 P1의 단위는 뭡니까? int죠. 가리키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 단위가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P1은 아까 앞서 배운 거 똑같은 이론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1으로 값을 보려면 P1은 자 더하기 0이 여기입니다. 더하기 1은 여기겠죠. 더하기 2는 뭡니까? 한 칸, 두 칸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3이 있습니다. 더하기 3은 하나, 둘, 세 칸을 가죠. 여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2차원 배열 이렇게 보시지만 실제로는 일렬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나 줄 바뀐 여기나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여기는 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44 더하기 4를 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5 포인트를 붙이면 되겠죠. 포인트를 붙었기 때문에 다 마지막 5칸 가면 하나, 둘, 셋, 넷, 5칸 여기에서 포인트를 붙이니까 66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P2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숙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P2는 뭐를 가리킵니까? P2는 반드시 원소 3개짜리인 배열을 가리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P2에는 뭘 줍니까? 어레이라는 값을 줍니다. 어레이는 어떤 건지 살펴봅시다. 어레이는 원소 3개인 1차원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어레이의 단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어레이는 2차원 배열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2차원 배열의 원소는 이거 하나, 둘, 원소는 2개 있습니다. 2차원에서는 1차원이 보이지 않고 2차원 전체 원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단위가 뭡니까? int가 3개 있죠. 이것도 뭡니까? int가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보여줍니까? 어레이와 P2는 단위가 같아집니다. 맞죠? P2는 원소 3개인 배열을 볼 수 있고 어레이는 원소 3개인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단위가 맞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고민을 하나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2차원 배열 표현법으로 쭉 보시면 이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뒤에 거 봅시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P2 더하기 0이 처음에 존재합니다. 맞죠? P2 더하기 0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기 그림을 본다면 이게 어레이라는 배열이 있습니다. P2 더하기 1입니다. P2는 원래 여기입니다. 더하기 0입니다. P2는 원래 여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터를 붙이면 자기 단위만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이 전체 배열이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차원 배열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포인터 P2, P2 제로 더하기 0을 했습니다. 그럼 집에서 원수 P2 여기 되겠죠? 주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0이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포인터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11이 됩니다. 그리고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P2 더하기 1은 뭐가 됩니까? 원래 P2는 여기입니다. 더하기 1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단위만큼 증가합니다. 자기 단위가 뭡니까? 3차원 배열이 아니라 원소 3개짜리인 P2의 단위는 뭡니까? 원소 3개짜리인 배열을 말합니다. 맞죠? 그러면 P2 더하기 1이니까 점핑을 하면 어디로 오습니까? 여기로 옵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붙이면 누가 됩니까? 1차원 배열인 원소 3개짜리 1차원 배열을 말합니다. 여기서 더하기 0은 어떻게 됩니까? 점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포인트를 붙이면 첫 번째 값인 44가 되며 마지막 걸 보시면 P2 더하기 1은 이 원소죠. 여기서 시작수 여기니까 2를 했습니다. 이때는 단위가 인투로 바뀌었으니까 두 칸을 점핑합니다. 한 칸, 두 칸 점핑하면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포인트를 붙이면 값이 됩니다. 그래서 66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지만 규칙만 하나 철저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규칙은 뭡니까? 자기 차원의 원소만 볼 수 있다. 배열의 이름은.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맞추시면 됩니다.